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박사 호랭입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잃은 비운의 항마병 추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연재된 2부 150화 막판에 추호가 등장했습니다. 일영에게 고문을 받고 있고 주변에는 엄청난 수의 항마병 시체가 쌓여 있습니다. 추이와의 싸움에서 회복한 일영이 항마병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있는데요. 추호를 세뇌시켜서 추이의 목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추호의 눈이 붉게 변한 것이 완전히 세뇌를 당했던지 추이에 대한 배신감이 강하게 박힌 것 같네요. 불과 얼마 전까지 타이진이 무탈하시다며 눈물을 흘리던 추호가 이제 추이와 싸우게 생겼습니다. 여하튼 호형 통틀어서 주인공급으로 제일 잘생긴 이 항마병은 등장할 때부터 범상치 않았고 언젠가 따로 리뷰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호를 차세대 추이로 보는 입장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추호의 강함과 능력 그리고 정체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추호. 그의 정체는 추이다.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가님께서 추이라는 인물을 어디서 차용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주나라 때 지어진 일주서에 따르면 추이는 호랑이와 같고 꼬리가 길며 호랑이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후대에 인용돼서 박지원의 호질에도 추이가 등장했죠. 호랑이형님에 나오는 추이 그대로입니다. 다만 산해경처럼 그림이 있는 책이 아니다 보니까 외형은 작가님께서 조선시대 호랑이 민화를 참고하셔서 그렸다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추이입니다. 이번에는 추호를 보겠습니다. 추이라는 생물이 주나라 시대의 일주서에 등장한다면 추호라는 생물은 산해경에 등장합니다. 크기는 호랑이와 비슷하고 오색 빛깔에 꼬리가 몸보다 길고 올라타면 1000리를 한 번에 간다고 하죠. 그래서 독자들 사이에서는 추호의 정체를 이 산해경에 등장하는 추호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오색 빛깔과 빠른 속도, 호랑이 형님의 추호와 그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없어 보여요. 피부 무늬가 독특한 것도 아니고 속도가 빠른 것 같지도 않습니다. 되려 눈동자를 보면 추이의 눈동자와 같은 형광 녹색이고요. 추이와 똑같은 냄새가 난다는 묘사가 자주 나옵니다. 다른 항마병들에게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말이죠. 자, 눈동자 색깔이 같고 같은 냄새가 난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이것이 추호가 추이와 같은 종족이다. 즉, 추호는 이름만 추호지 실제로는 추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좀 더 오버해보자면 아무리 같은 추이라도 눈의 색깔이나 냄새가 완전히 같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어쩌면 추호와 추이가 친형제 혹은 부자지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추이 종족 성향 자체가 동족도 잡아먹을 정도로 단독 행동 성향이 강하고 부모가 새끼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아남도록 버려지죠. 추호 또한 어릴 때 혼자 떠돌다가 붉은 산에 잡혀갔고 항마병으로 길러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버르테가 무드리 사부에게 말하길 추이로 보이는 놈들에게 푸른 늑대가 당했다고 했었죠. 그런데 저 추이들이 두 발로 걷는 변종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항마전이 터지기 7년 전인데요. 이미 저 때부터 붉은 산에서는 대규모 항마병을 만들기 위해 추이들을 포함한 여러 종족들을 잡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추호도 저때 잡혀가서 변종이 된 것 같고요. 어쩌면 푸른 늑대를 습격한 추이가 추호일 수도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저는 추호가 추이 종족이고 언젠가 염주가 풀리면 얄쌍하고 잘생긴 추이의 얼굴로 그 본 모습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사자 후부터 장풍까지 심상치 않은 전투력. 현재 호랑이형님 세계관에서 일영의 시하고 맞짱 뜰만한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타이지급 정도 되지 않으면 일영의 시한테 비비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영의 시에 맞서서 우리 추호는 주먹으로 타격도 입히고 던져서 타격 입히고 몸으로 갖다 박고 사자후로는 신체도 찢어버렸습니다. 일영의 시가 몸을 쇳덩이로 만들어서 공격했을 때도 몸이 으스러지지 않고 버텼죠. 차라리 저때 염주 풀고 싸웠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후에 흰산에 침입했을 때도 다양한 기술을 보여주는데요. 손으로 길을 내뿜어서 원거리를 공격하는 장풍도 쓰고요. 상대의 뒤를 돌아서 목을 조르는 실전적인 격투까지 보여줍니다. 주먹에 기를 실어서 때리면 때린 부위가 터져버리는 술법도 있고요. 일영이 시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을 낼만합니다. 여태껏 항마병 수준에서 이 정도의 다양한 기술과 강함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었나요?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마병 중에서는 황홍하고 흑검이 제일 세다고 쳐도 추호도 추이에게 훈련을 받았을 텐데요. 강한 신체와 천재적인 전투 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이 무궁무진할 걸로 보입니다. 3. 앞으로 추호는 어떻게 될까? 추호도 참 기구하게 살아왔죠. 어느 날 붉은 산에 끌려와서 변종으로 개조됐고 바쿠가 동료들끼리 싸움 붙여서 서로 죽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항마전에도 참전해서 흰마기와 지옥같은 전쟁도 치렀죠. 겨우 이제 편안하게 사나 했더니 이번에는 일영의 시가 쳐들어와서 협박당하고 결국 본인만 남고 친했던 형과 동료들 다 죽었습니다. 목숨 걸고 충성하던 추이는 자신을 못 알아보고 때리기도 했고요. 이제 남은 것은 항마병 동료들 뿐인데 일영이 이들을 볼모로 잡고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추호에게 남은 건 악에 바친 분노뿐입니다. 일영에게 추위의 목을 가져오라는 명을 받았으니까 다시 흰산으로 들어갈 텐데요.
녹치와 황효가 추위를 구했던 그 골짜기로 일단 갈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일영애 씨가 당했기 때문이죠. 거기서 발자국이나 냄새 같은 흔적을 따라갈 거고요. 결국은 동복이가 머무르고 있는 초가집을 발견할 것 같습니다. 부상당한 추위를 발견하고는 죽이려고 할 텐데 이를 막으려는 황효와 녹치하고 크게 전투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늘은 아주 잘생긴 흑마병 추호를 리뷰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예상하는 건 결국 추호가 현재 추위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넥스트 추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추위가 추호를 구하고 대신 죽게 되고 그 의지를 추호가 이어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빠르와 한 팀이 돼서 티격태격하면서 아카와 흰눈썹에 대항하는 그림이 되겠네요. 지금은 악에 받쳐서 추위를 죽이려고 하는 추호지만 언젠가 빠르와 한 팀이 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